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지적에서 토지 등록까지 문제를 살펴봤던 것 같고, 오늘은 교재 59페이지 지적 공부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3장 지적 공부서부터요. 자, 이 지적 공부 파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3문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하나씩 주제 나올 때마다 지금 어떤 주제인가 한번 같이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다음 지적 공부로 모두 나열된 것은 이렇게 물었죠. 자, 그럼 이 첫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냐면은 지적 공부라는 장부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행법에 지적 공부가 몇 종류가 있느냐. 자, 그걸 구별하는 주제입니다. 자, 현행법에는 지적 공부가 이제 이렇게 있죠. 토지대장이 있고, 그리고 임야대장. 토지 임야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있고,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라는 지적 공부가 있고요.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는 경계를 갖다가 지적도에 그려주고, 임야대장에 등록시킨 토지는 경계를 임야도에다가 등록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가 토지개발 사업을 해서 새로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한 토지일 때는 땅을 지적도의 경계가 만나는 지점을 경계점이라고 하죠. 그 지점에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값을 갖다 좌표라고 하는 거죠. 그 좌표값을 관리해주는 지적 공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적 공부 기야 아니야의 주제는 지적 공부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주제는 현행법의 지적 공부가 총 7가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거에 해당하는 것만 찾아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1번 보시면 5번에 그 해당하는 지적 공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 난이도는 최하 난이도 문제고, 문제는 여러분들 지적 공부 아닌 것들을 갖다 주의하셔야죠. 지적 공부 아닌 것들은 자,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날 거죠. 부동산 종합 공부 지적 공부 아니고, 그다음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 공부지만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라는 거. 세 번째, 대장이라는 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 공부죠. 그런데 결번대장이라는 건 절대 지적 공부가 아닙니다. 지적 공부 인장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적 공부 아닌 장부들 시험에서 나왔었던 거, 그 정도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서부터 이제 문제는 자, 어떤 주제냐? 등록사항이라는 주제입니다. 등록사항 문제인데, 자, 등록사항은 요 지적 공부라는 장부에 무엇을 등록 관리하느냐입니다. 등록사항. 그럼 지적 공부의 이제 등록 사항에 대해서는 요 정도가 가장 기초 얘기니까 기초 얘기는 지금 갖고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적 공부 등록 사항에서 자, 첫 번째 소재 지번은 갖다가 절대 암기하지 말라 그랬죠. 전부 다 등록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지목이라는 거. 지목이라는 것은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목은 자, 어디에다가 등록하느냐면 도자 들어가는 한글하고 장자 들어가는 한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목도자. 자, 그러면 목 들어가는 게 도와 장이 있다면 장자 찾아볼까요? 여기 있겠고, 그다음에 도자 있으니까 여기에 있겠죠. 그러면 지목은 토지 임야대장하고 지적도 임야대 등록하는 거 첫 번째 반드시 암기 사항.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암기하셔야 될 게 요거죠. 축척. 자, 축척은 마찬가지로 도장에 등록됩니다. 그럼 도장이라는 것은 지적도 임야도가 되겠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되겠고, 이제 이 정도 암기를 꼭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요거예요. 좌표. 좌표는 뭐 따라 암기할 필요가 없죠. 좌표라는 법률 용어 들어가 있는 지적 공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니까. 자, 요거 암기하셔야겠죠.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도X입니다. 암기하시되 등록 안 하는 데를 꼭 암기하셔야겠죠. 도면에 절대 등록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해야 될 게 이제 요거야.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소유자 변경된 날 및 소유자 변경 원인.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등록하느냐면 여기에 등록하죠. 토지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해서 지분이 생깁니다.
자, 지분이 생기는 때는 어디에만 등록하느냐 하면 요거는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가 반드시 이제 암기해야 될 기초액이 이제 개별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별로 이제 암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여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자, 첫 번째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사유 꼭 기억하셔야죠. 땅의 이력을 사유라고 하는 겁니다. 실무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 때문에 이걸 자주 출제할 겁니다. 토지 이동, 사유. 땅이 언제 신규 등록이 되고 언제 등록단에 되고 언제 분할된 적이 있었고 언제 땅 지목이 변경된 적이 있었는지 토지 이동 사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땅 공시지가, 지가. 요거에 대해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고유 등록사항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거, 대지권 등록부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지권 등록부에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을 기억해 두셔야 되느냐 하면은 대지권이라는 용어를 아셔야죠. 대지권은 그 토지 위에 공동주택이 건축돼 있는 때만 자 관리하는 장부죠. 그러면 공동주택이 건축돼 있으면 그 공동주택 아파트 명칭이 무엇이지? 아파트 이름이 무엇이지? 건물 명칭. 그 다음에 그 아파트의 몇 호 소유자의 땅 지분이지? 그걸 전유 부분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권의 비율. 이 세 가지가 이제 대지권 등록부의 고유 등록상 자주 출제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에 대해서 하셔야죠. 이 도면에 대해서는 이 지적도, 임야도, 여기에 이제 고유 등록상 하셔야 돼. 고유 등록상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이거죠. 뭐 건축물. 그 다음에 구조물. 위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지적도의 고유 등록사항인데, 자,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경계점 간의 거리. 자, 요거는 일반 지적도에 등록되는 게 아니고, 자, 이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정보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의 등록사항입니다. 지적도긴 지적도인데 일반 지역의 지적도 아니라는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의 고유 등록사항, 경계점 간의 거리, 요거를 좀 꼭 기억해 두시고, 요 정도가 가장 기초가 되셔야 문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은 한 해에 2문제 이상을 반드시 최근에 출제하고 있으니까는 가장 기초는 좀 암기를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쭉쭉 갑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자, 몇 번 기출문제에서부터 풀어볼까요? 60페이지 3번. 예전 기출문제들이 많이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예전 거 먼저 풀어보고 요새 기출문제 이제 최근 거는 많이 쉬워질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록상 옳은 거 15회 기출문제일 거예요. 자, 갑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한 대지권의 비율은 X. 대지권은 토지, 임야대장에 절대 등록 안 하죠. 그 다음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2번.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자, 그까지 5.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X죠. 자, 왜냐하면 그 다음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경계는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 안 하고 도면에 등록하니까. 자, 3번.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된 날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거 맞나? 소유자 찾아볼까? 소유자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거 맞네. 그럼 오니까 다음 지문을 읽어야겠네. 읽어야 OX가 판단되겠네.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 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X 뒤에 문장이 틀렸죠. 소유자 변경된 날은 등기부 기준으로 대장의 소유자 변경된 날을 정리해야 되겠죠. 자, X. 4번.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 공시지가. 자, 공시지가가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거 맞나요? 지가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거 맞네. 그럼 그 다음 지문을 계속 읽어야겠네. 지적공부 정리신청 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X. 지적공부 정리신청 기준이 정리 신청하는 수수료 기준이 비싼 땅과 싼 땅 기준으로 수수료가 나눠지질 아니하죠. 면적별로 면적 작으면 수수료가 적겠고 크면은 수수료가 크겠죠. 면적별이겠죠. 그 다음에 5번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자 고까지 맞는지 확인. 토지 임야대장에 소재 지번 패스 목 도장이니까 장자 들어가니까 5 면 장자 들어가니까 5 고까지 5. 부동산 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 표시 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5.
5번 정답. 자, 왜 그러냐면은 토지 소재 지번 지분 면적은 대장 기준으로 등기부 표제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대장 기준으로 등기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정리한다. 5번 이렇게 써놨죠. 5. 자, 그 다음에 자 4번 인체응 기출 문제는 많이 쉬워질 거예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동 사유물로 씁니다. 토지이동 사유 등록하는 거. 자, 땅 이력을 토지이동 사유라고 하죠. 토지이동 사유 기록하는 데는 어디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문제가 난이도가 많이 쉬워질 겁니다. 최근 거는. 3번 정답. 자,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고유번호가 이렇게 돼 있다. 토지에 대한 설명 옳지 못한 것은 고유번호는 19자리 숫자로 돼 있죠. 그 문제 지문에 이제 보시면 19자리 숫자로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19자리 숫자는 먼저 기억해야 될 거. 고유번호 어딨나? 고유번호 도면 X. 자, 그 다음 그 고유번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1번 지적공부는 경계점 좌표노부 토지대장 지적도가 작성된다. 고유번호는 그 19자리 숫자가 이거죠. 숫자가 19자리 숫자가 있다면 10자리 숫자, 1자리 숫자, 그 다음에 8자리 숫자 이렇게 변별할 줄 아시면 되겠죠. 10자리 숫자가 소재를 코드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11번째 자리가 지적공부 구분번호. 자, 뒤에 8자리가 지번 코드 쓰는 자리죠. 그러면 토지 고유번호 19자리를 갖고는 땅의 소재와 그 땅이 동작구청에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토지대장에 등록된 땅인지 임야대장에 등록된지 구분 번호와 그 다음에 땅의 지번 세 가지 정보를 갖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게요. 1번. 자, 지적공부는 경계점 좌표노부 토지대장 지적도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그건 뭐를 갖고 판단해야 되느냐면 요 구분번호 갖고 판단을 하셔야죠. 구분번호가 1번일 때는 토지대장 구분번호입니다. 2번일 때는 임야대장 구분번호일 것이고 3번일 때는 토지개발 사업을 해서 새로 만들어진 지역의 토지대장의 구분번호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개발 사업을 해서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일 때는 반드시 무엇을 따로 관리하느냐 하면 좌표라는 정보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관리하죠. 그러면 그 구분번호가 지금 몇 번이나 3번이 나왔다는 건 새로 토지개발 사업을 해서 완료한 지역의 토지대장 구분번호는 3번을 쓰도록 돼 있으니까는 좌표 관리하는 경계점 좌표노부와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경계는 지적도에 등록하니까는 1번은 5가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2번 지번은 214에 72번지다. 자, 보죠. 8자리인데 뒤에 8자리 코드가 봅니다. 0214가 본번이고 0072가 부번이니까 214에 72번지다.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면적 계산과 경계 복원은 좌표에 의한다. 이것도 5. 왜 그러냐면은 지적도에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4. 도시개발 사업 등의 토지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에 부여된다. 토지개발 사업 완료한 지역을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이라고 하죠. 경계점 좌표노부를 반드시 작성 비치하는 것이고 5. 자, 그럼 다 맞았으면은 정답 나오려면 5번이 틀려야 돼요. 자, 왜 틀린가 한번 볼까요? 안 틀릴지도 몰라. 읽어볼게요. 이러한 고유 번호를 가지는 토지 면적을 측정한 결과 726.7제곱미터 계산되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 틀렸구나. 727제곱미터 X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해야지 제곱미터로 한다가 틀렸잖아요. 다시 한번 지난주에 했던 거. 면적을 등록할 때는 좌표를 관리하는 지역이면 제곱미터로 등록이 아니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등록하면 726.7제곱미터 등록 이렇게 돼야 5가 되겠죠. X 정답 5번.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면은 63페이지 지금 8번에 지금은 예전 기출문제였었는데 지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안에 내용이 빠졌죠. 여러분들 푸시면 안 될 것 같고 못 풀 것 같고 그 안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문제를 읽어보는데 그 안에 내용이 지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10번 대지권 등록부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거. 이건 최상 난이도 등록사항 문제입니다. 이제 가볼게요. 1번
소재 지번 패스. 지목 목도장이니까 X. 전유부분 건물 표시 안 읽을게요. 지목에서 걸렸으니까 1번 X. 2번 대지권 비율 5. 소유권 지분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니까 5. 계속 읽어야겠네. 건물 명칭 5죠. 건물 명칭은 당연히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하는 거죠. 공시지가 지가 나왔네. 지가 안개해볼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니까 X. 2번 X. 3번 읽어야겠네. 자, 집합건물별 대지권 장번호 5. 사유 나왔네. X. 사유는 왜 X냐 하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등록사유니까 X. 대지권 비율 5. 지번 패스. 4번 건물 명칭 5. 대지권 비율 5. 소유권 지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니까 5. 고유번호 도면 X라 했으니까 대지권 등록부니까 5. 정답 4번. 5번 지번 5. 대지권 비율 5. 소유권 지분 5. 도면 번호 때문에 X죠. 도면 번호는 당연히 토지대장 임야대장하고 지적도 임야도니까 5번 지문은 틀린 이유가 도면 번호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자 12번 풀어볼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공통등록상 들어갑니다. 아닌 거. 자,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공통사항 물어보니까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소유자 표시. 소유자? 여기 있네. 소유자는 당연히 토지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니까 5 이렇게 가는 거겠죠. 지번 2번 패스. 3번 소재 패스. 그 다음에 4번 고유번호는 도면 X 도면 S니까 5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나와야 돼요. 틀리려면. 자, 정답 하나 나오려면. 지목 목도장이니까 X죠.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 안 한다. 5번 정답. 자,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자, 이런 건 최하난이도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15번 66페이지. 자, 다음은 경계점 자본업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고르래. 옳은 거. 자, 1번 1975년 지적법 개정 이후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작성 비치되었다. 1번 X. 자, 전국이 틀리죠. 경계점 자본업부는 일반 지역의 토지에 작성하면은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거 맞는데 경계점 자본업부는 토지개발 사업을 해서 새로 만들어진 필지에만 작성하라 그랬잖아요. 예,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이요. 그러니까 1번에서는 틀린 이유가 전국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좌표가 경계점 자본업부에 나타나니까 정밀성은 높은 건 맞아. 그런데 좌표라는 정보는 지적 기사 아니고는 일반인들은 좌표라는 정보를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X. 3번 경계점 자본업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토지 경계 결정과 지상 복원 작업은 좌표와 굴곡점을 잇는 직선에 의한다가 아니라 좌표에 의한다죠. 직선은 어디에 그려져 있냐면 지적도에 그려져 있죠. 따라서 경계점 자본업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에는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한글을 꼭 적어 놓잖아. 자, 그럼 따라서 경계점 자본업부 작성 지역의 토지 경계 결정 지상 복원은 직선과 좌표에 의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한다? 좌표에 의한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작성 비치. 4번 정답. 또 하나 지역 기억하셔야죠. 축척 변경 측량 지역, 지적 확정 측량 지역과 축적 변경 측량 지역의 작성 비치합니다. 4번 정답. 5번 경계점 자본업부 등록사항으로 등록사항 묻네. 토지의 주소. 토지가 주소가 있나? 이거 예전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 해놨구나. 예, 보면 예전에 기출문제가 이랬어요. 출제위원들 똥오줌을 못 가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머물주 장소 소자 곳소자면은 당연히 주소는 사람이 머무는 거지 어떻게 땅이 머물고 있어. 그럼 주소에 대해서는 사람이 주어가 돼야지 땅이 주소라는 게 있어요. 땅은 위치하고 있는 것이라면 소재라는 용어를 써야 될 텐데 주소라는 용어를 썼어요. 예전에 중개사 출제하는 분의 수준이에요. 이게 중개사 기출문제 원문이에요. 이게. 예. 출제하는 분도 법이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출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일단 뭐 틀려. 주소가 아니고 토지의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좌표, 소유자, 면적, 구유번호를 등록한다. 이렇게 지문을 만들어 놓고 최소한 OX를 판단해야겠죠. 그러면 소재라고 고쳐 놓으셔도 틀린 이유가 뭐 때문에 틀리느냐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만 등록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하니까 소유자가 X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면장이니까 면적도 X죠. 그 다음에 구유번호는
도면 X니까 경계점에 등록하니까 구유번호는 맞아. 그러면 소재, 지번, 좌표 구유번호는 5가 되는데 소유자, 면적이 들어갔기 때문에 5번 지문은 X로 배당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됐고요. 16번 점점 더 쉬워질 겁니다. 최근 기출 문제들 보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노프 등록사항 옳은 것만 나열한 거 5 긍정문 고르래요. 경계점 좌표노프에 대해서 묻고 자 1번 지번 패스 사유 암기 사유 어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니까 1번 X 2번 갑니다. 고유번호 갑니다. 도면 X 도면 S니까 경계점 좌표노프에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를 갖다가 순서를 1년 번호 매겨놓은 거잖아요. 5.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정답은 2번 5가 되네. 그러면 3번서부터 왜 X가 되는지 확인만 해보죠. 실제 시험에서는 읽을 필요는 없고 해설이니까 3번서부터 왜 X가 되는지. 경계 지적도 임야도니까 X죠. 삼각점 지적 기준점 위치 도면의 고유등록사이니까 이것도 X죠. 3번은 둘 다 X네. 그 다음에 4번 좌표는 5. 건축물 구조물 위치는 도면의 등록사항이니까 X죠. 그 다음에 5번 면장이니까 X죠. 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68페이지 17번 지적도 법정 축적 아닌 거 물었습니다. 지적도 법정 축적 간단한 얘기지만 숫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적도 축적 해설 보시면 되겠다. 7가지 있죠. 정밀도 제일 높은 것부터 숫자 보세요.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임야도는 2가지 법의 숫자가 있죠. 3000, 6000 꼭 기억해 주시고 간단한 가장 기초 숫자니까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17번에 그 숫자 눈으로 봤느냐 안 봤느냐 법정 축적 아닌 숫자가 있나요? 2000분의 1 있죠? 자 4번 정답. 자 됐고요. 19번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는 안 풀어드릴게요. 옛날 기출 문제인데 이거 이제 실무 얘기를 갖다 냈습니다. 옛날에는 시험 대상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냈는데 현재 기준으로 하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안 푸셔도 돼요. 시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70페이지 20번.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어떤 문제냐. 축적이 1200분의 1 지역의 지적 도면에 10번지 10공 A점과 15번지 15원 B점의 도상의 직선거리가 3cm일 경우 지목과 지상 거리를 옳은 것은 이것도 예전 기출 문제인데 지금은 시험 대상에 반이 살아있고 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이 죽어있고 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풀어드릴게요. 자 어쩔 수 없이. 자 그럼 갈게요.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시험은 시험 범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구청 지적과에서 하는 실무 내부 사무 처리 규정 문제를 물었어요. 그러면 내부 사무 처리 규정은 왜 문제가 되느냐? 공무원들끼리 합의한 내용이지 국민에게 구속력이 미치는 법규범이 아닌 걸 시험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시험이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는 절대 그게 아니죠. 시험 범위가 국민에게 구속력이 미치는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시험 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옛날 기출 문제에 의미가 있는 거지 시험 대상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가 시험 대상이 살아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풀어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럼 갈게요. 자, 이 도면이 1200분의 1의 축적이라면은 도면 안에 1cm 거리가 실제 거리 1200cm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점서부터 이 점까지 지금 몇 cm라는 거냐면은 3cm라는 겁니다. 그럼 3cm라면은 실제 거리 구하라는 것은 도면 안에 1cm가 이제 요 축적의 분자 자리라 했으니까 3cm면 실제 거리를 구하려면 분모를 갖다가 이 도면상의 거리를 곱해주면 1200을 갖다가 3cm를 곱해주면 실제 거리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몇 cm가 되냐? 실제 거리 값은 도면상의 거리는 3cm면 실제 거리는 축적 분모를 곱해주면 3600cm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3600cm가 되는 거니까는 요것을 갖다 미터로換算하면 36m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물었던 게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 대상으로 부호 묻는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건 시험 대상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는 측면에서 10번지 필지 부호가 0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첫 글자 공으로 적혀 있는 것은 공원이 되겠죠. 왜 그러냐? 공장용지는 두 문자 장을 쓰게 돼 있으니까는 이 10번지 부호는 지목이 무엇이다? 공원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게겠죠. 그러면 정답이
5번이 나올 것입니다. 단답으로 묻는 옛날 문제였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 대상은 지금 현재는 아닌데 부호 지목 묻는 문제는 현재 시험 대상이니까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라는 측면에서 그걸 풀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번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지금 살아있는 내용과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시험 대상이 아닌 내용과 현재 시험 대상인 내용이 다 섞여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 그런 구분이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었지만 현재는 여러분 시험 대상이 아닌 게 있어요. 자, 참고로 그 밑에 나오는 거 지적 사무 처리 규정은 공무원들끼리 내부 합의 문서 아니면은 국민에게 구속력이 미치는 법규범. 모르죠? 법규범이 아니야. 지적 사무 처리 규정은 동작구청하고 마포구청하고 업무를 다르게 할 수가 없잖아. 공무원끼리 내부 합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사무 처리 규정이라. 그걸 시험에서 냈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시험 응시하셨으면은. 그 옛날 기출문제 원문을 갖다 그냥 해놓은 거예요. 현재는 여러분 시험 대상이 절대 아님.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험 대상인 게 거기서 있어요. 자, 남아있는 게. 그 21번 기출문제에서는 3, 4, 5는 지금 현재 기준, 3, 4, 5가 아니야. 3번하고 5번 지문은 현재는 여러분 시험 대상이 아닌 지적 사무 처리 규정이에요. 그런데 1번, 2번, 4는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현재 시험에도 적용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1번 볼게요. 지적 도면 번호는 15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는 도면의 색인도를 보면 나옵니다. 좌측 상단에 자, 14, 9, 15, 22, 16 써놨잖아요. 중앙의 남바가 현재 도면의 호수입니다. 그러면 몇 호 도면이다? 15호 도면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지문 볼게요. 126의 10의 지목은 공장용이다. 한 글자가 빠졌겠죠? 용지이다. 이렇게 단어를 추가해 집어넣고 읽어야죠. 126의 10 볼까요? 126의 10이 어디 있나? 장으로 돼 있다. 그러면 공장용지는 두 번째 글자를 갖다 보호로 표기하잖아요. 그러면 공장용지다라면은 2번이 5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 4번 산으로 표기된 토지는 산으로 표기한다는 것은 지금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일 때 숫자 앞에 산자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는 이게 지적도잖아요. 지금 시험 거 보니까 지금 도면이. 그럼 지적도 안에 산으로 표시해놨다는 건 지금 그 126의 9번지와 126의 7번지와 126의 15번지에 둘러싸인 현지 토지는 지금 어디에 있는 토지다?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라는 것을 갖다 표시할 때 지적도에다 표시할 때 가로하고 산자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1번, 2번, 3번 지문은 현재 여러분 시험 대상이니까 그거만 1번, 2번, 4번 그거만 살려서 읽어주시라는 측면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번, 5번은 현재 시험 대상 아님 내부 사무처리 규정 지문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걸 다 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시험 보기가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비해 한 3배 이상이 더 시험 문제가 쉬워졌는데.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 22번.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만 물었어요. 또 등록사항 묻네. 자, 등록사항은 반드시 두 문제씩이 꼭 출제되고 있어요. 자, 지적도 임야도 등록사항만으로만 연결한 거 찾으래요. 자, 1번 소재지번 패스. 자, 그 다음에 건물번호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죠. 모르면 삼각표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삼각점 지적 기준점의 위치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등록하는 거? 도면의 고유 등록사항이니까 1번 판단 못하겠죠. 삼각표 하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소재 지번 판단됐고 삼각점 지적 기준점 위치까지는 판단됐는데 건물 번호는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모하고 넘어가야 돼요. 2번으로 문제 풀 때. 그러면 2번 가볼게요. 지번 오케이. 경계 오케이, 건축물 구조물 위치 오케이, 삼각점 지적 기준점 위치 오케이. 2번은 전부 다 5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정답을 고르는 겁니다. 3번 가볼게요. 3번은 고유번호 보이세요? 도면 X 하셔야 되잖아. 그러면 3번은 고유번호 하나 갖고 찾는 거지 3번은 지문을 다 알아야 풀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이세요? 목도장 보이세요? 목도장.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니까 지목 갖고는 판단 안 되잖아요. 그럼 부호 보호도를 갖고 멈춰갖고 판단해야지. 부호 보호도는 경계점 좌표노프의 고유 등록사항이죠. 그럼 X. 그 다음에 자 토지 고유번호도 있잖아. 고유번호는 어디에 X? 도면
X니까 두 개 때문에 틀렸잖아요. 4번도. 부호도 하고 고유 번호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목도장이니까 지목 갖고는 판단 안 되네. 도면에 등록하는 거 맞으니까. 도각선 그림 도자 나오니까 5. 고유번호 X 나왔네. 고유번호는 어디에 등록 안 한다? 도면에 등록 안 하니까 5번 지음은 맞는지 틀린지는 고유번호 하나 갖고 판단하는 거지 모든 걸 다 알아야 판단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번. 경계점 좌표노프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의 고유등록상. 옳은 거 경계점 간의 거리 찾으시면 되겠죠. 2번 정답. 자,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풀어볼 만한 문제가 요까지 등록상 문제인데 24번 한 문제 그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감정평가사 문제예요. 자, 보세요. 지적에 관한 법령에 지적도, 임야도와 경계점 좌표노프에 똑같이 등록하는 사항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그러면 기억, 니은 무조건 패스죠? 다 등록하는데 그걸 판단하고자 하시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다 등록하는 게 소재 지번인데 그러면 기억, 니은 무조건 들어가 있는 것부터 찾아야 돼. 그럼 1번 정답 막바로 참네. 이 고민을 아예 할 필요가 없는 문제네. 10초 안에 풀리는 문제예요. 자,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시면은 이제 74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제 지적공부 등록사항은 다 끝났고 자, 26번 보세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 옳지 못한 거 이렇게 묻잖아요. 그 다음에 교재 넘겨보세요. 76페이지 27번. 자, 27번 문제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 해당하는 거 모두 골라 이렇게 묻잖아요. 둘 다 문제가 패턴이 똑같네.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문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공부임, 지적공부가 아님, 지적공부 아님이 시험 문제예요. 지적공부 아닌데 그 지적공부 아닌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무엇을 등록 관리하느냐, 변별하는 변별력, 지문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맞추는 최하 난이도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 패턴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 해설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다음 각호 사항을 등록한다 해놓고 숫자 1번서부터 7번까지를 달아놨잖아요. 그 7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 찾으라는 단답 변별력 최하 난이도 문제 유형 패턴의 형태입니다.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상 그런 식으로 문제 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7가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 고르려면 27페이지 27번 기출문제 한 문제만 풀어보면 되죠. 뭐. 기억번 박스 안에 경계점 표지 종류 위치 등록하죠. 공부상 지목과 현지 실제 토지 이용 지목 등록하고 아닌 거 디귿번 X 소유자를 뭐하러 등록해? 지상 경계점을 관리하는 장부인데. 그 다음에 자, 경계점이 지상 경계점 어디에다가 박아놨는지 그 설명도 하고 지상 경계점 박아놨으면 측량기사가 그 디카로 찍어 놓습니다. 그 디카로 찍어놓은 디카 사진 파일도 같이 반드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닌 것은 디귿 하나만 빼면은 해당하는 것은 기억, 니은, 니을 나오는 거. 4번.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28번 보세요. 지적공부 등록상 이렇게 묻고 교재 77페이지 29번 보세요. 지적공부 등록상 이렇게 묻네. 그럼 묻는 방식이 다 똑같네. 지적공부 등록상은 지금 종전까지 문제 패턴은 개별 장부로 등록상, 토지 임야대장의 등록상 이렇게 묻고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상 이렇게도 묻거나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 이렇게 이제 묻거나 경계점 좌표노프의 등록상 이렇게 묻는 미시적인 방식인데 지금은 이제 지적공부 등록상 이렇게 물으니까 거시적인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묻는 패턴이구나 등록상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8, 29 두 문제가 있으니까 한 문제만 해결해 볼게요. 29번 해결해 볼까요? 지적공부 등록상 X 틀린 거 고르래요. 1번 토지 임야대장에 지가 나왔다. 지가 필수항기사항이죠. 2번 대지권 등록부에는 그 땅 위에 공동주택 건축된 때 작성하는 지적공부지. 그러면 공동주택 건물 명칭 등록하고 몇 호 소유자의 대지권인지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등록하고 그 소유자의 땅 지분인 대지권 비율 등록하고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권 지분 등록한다. 2번 5. 3번 도면엔 지번 패스 지목 목도장이니까 도 이렇게 제시했으니까 5. 경계 도면에 그리고 건축물 구조물 위치 도면에 고유등록상이죠. 5. 4번 공유지연명부 지번 패스 소유권 지분은 암기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니까 5가 되니까 1, 2, 3, 4 전부 다 5면은 정답. 틀린 거 찾으려면 정답 나오려면 5번 틀려야 돼요. 자, 이제 틀리나 볼까요? 5번.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지번, 지목, 목, 도, 장. 5번 X 정답 맞네. 틀린 거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좌표 면적을 등록한다 해서 면, 장. 그러면 면적도 틀렸죠? 예, 그러면 5번 정답. 이렇게 하나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30번.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자 갑이 매도 의뢰 대상인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모두 매수 의뢰인 을에게 설명하고자 한대요. 적합한 것은 중개사 기출 문제인데, 즉 중개업 사무실을 갖다가 갑이 운영하고 있는 계곡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땅을 사러 들어왔대요, 사무실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에게 을이 들어와서 땅 살 땅 좀 있어요? 매물 나온 땅 있어요? 좀 물어봤더니 계곡 갑이 땅 있습니다. 요 땅을 참 보세요. 해고 장부를 갖다 펼쳐주고 을에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을이라는 땅을 사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뭘 설명하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설명한대죠. 그걸 설명하려면 계공이 사무실에서 무엇을 펼쳐놓고 설명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자, 갑니다. 소재, 지번은 보지도 말라 그랬죠. 그럼 지목, 면적 판단해 보세요. 지목, 목, 도장. 면은 면, 장. 그러면 장 들어가는 공통되는 게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잖아. 그러면 정답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볼까요, 제가? 1번에 나왔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31번 똑같은 유형이니까 뭐 여러분들 해결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33번. 작년 거를 한번 볼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등록상, 거시적인 문제로 묻네. 개별 장부로 안 묻고요. 틀린 거 X 골라보세요. 자, 1번 갑니다. 소재 패스, 고유번호 암기, 도 X니까는 토지대장 5죠? 2번, 지번 패스, 지가 나옵니다. 지가는 어디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니까 5 패스. 3번, 경계, 도 패스, 건축물 구조물 위치, 도면에 패스. 4번,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니까는 5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단어 나왔어요. 정답 4번. 전유 부분은 그 땅에 공동주택이 건축돼 있는 때만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유 부분 건물 표시는 공유지연명부가 아니라 공동주택 건축된 때 작성하는 지적공비를 뭐라고 부르죠? 대지권 등록부니까 4번 정답.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5번 대지권의 비율하고 건물 명칭하고 4번에 나온 전유부분 건물 표시가 어디에?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럼 5번도 5. 틀린 것은 4번.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 79페이지 자 34번 지적공부 반출 보관 반출 문제 교재 넘겨보세요. 80페이지 35번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 이용 활용 문제.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 이 주제들은 지금 어떤 주제들이냐면은 먼저 보관 반출서부터 좀 말씀드려야겠네. 34번 풀어볼게요. 한 문제. 자, 지적공부 보관 반출은 자, 이 얘기죠. 보관. 지금 저 지적공부 몇 가지 배웠느냐 하면 지적공부가 7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이 7가지 지적공부 어디에다 보관하느냐 하면 지적소고에 보관하지 뭐 시군구청사에 지적소고에. 그 다음에 자, 요 7가지 지적공부를 현재는 종이에다 수기작업으로 공무원이 업무 안 하죠. 컴퓨터에다 기록 파일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정보처리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정보처리 시스템. 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갑니다. 자, 이 7가지 지적공부는 자, 지적소고에 있는데 정보처리 시스템은 지적소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 지적공부 요거 누가 작성 관리한다?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은 누가 구축 관리하고 있느냐 하면은 관할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서울시내 각 구청장, 시, 군, 구청장.
전혀 달라요? 네, 전혀 달라요. 그럼 이렇게 가면 되겠죠.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대장은 동작구청의 지적서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데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정보처리 시스템, 토지대장 정보처리 시스템은 서울특별시장하고 각 구의 구청장이 다 그 전산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관리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지적서고 바깥으로 요거 반출하는 거, 갖고 나가는 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데 반출 가능한 사유가 있죠. 불강력적인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반출 가능한 거예요. 그걸 천재지변이라고 용어를 써요. 그런 거 몰라서 못 푸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 아닌 사유가 생겨서도 반출 가능한 게 있어요. 언제냐? 승인 받으면 반출 가능하잖아요. 이걸 시험에서 잘 내잖아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될까요? 반출이니까 반지축 기억나시죠?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에 대해서는 누구의 승인? 시도지사 승인. 그런데 이쪽에 대해서는 자, 반출이 안 돼.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반출하는 규정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상급권한자의 승인을 받아서 반출하는 건 수기로 작성해놓은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에서만 적용되는 얘기지 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천재지변 아닌 사유로는 절대 반출을 하는 사유가 법적 근거가 절대 법 규정이 없다는 거. 자, 요거 정리하시고 자, 마무리.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갖다가 자, 작성 관리하는 자가 서울시장하고 각 서울시의 구청장들이 그걸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요거 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어떻게 해? 이 전산 정보가 전부 다 이거 에러가 나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정보 처리 입력과 동시에 백업되게 만들어 놓겠죠. 자료가 백업 파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백업을 갖다 항상 복제라는 단어를 써요, 법전에는. 복제 시스템 누가 구축해서 관리 운영하는지 시험에서 냅니다. 자, 요거는 국작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업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는 거. 자, 요 정도 얘기가만 되시면 됐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34번. 보관 반출 옳은 내용 고르래요. 옳은 내용. 자, 1번. 천재지변 빼놓고 아닌 사유로 지적공 반출할 때는 승인인데 X네. 국장 승인, 시도지사 승인, 시도지사 X. 2번. 대장 도면 등은 천재지변 있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 얻은 때에만 소관청이 뭔 소리요? X. 됐죠? 천재지변으로도 반출할 수가 있고 천재지변 아닌 사유로 반출하려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겠죠? 2번도 X. 3번. 지적공부를 지적정보 시스템에 보존하는 경우 국장은 지적전산정보 시스템 자료가 멸실 훼손될 경우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 시스템 구축하여야 한다. 누가 구축하여야 한다가 보여야 돼요. 국장이 복제 시스템 구축하여야 한다. 이런 문맥이 키워드가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답 3번. 5. 4번. 소관청이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지적공부를 시군구청사 바깥으로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반출 승인서를 아유 뭐 좀 너무 어거지로 문장이 된 것 같죠? 아, 천재지변 아닌 사유로 반출할 때만 시도의사 승인이니까 X. 자, 그 다음에 5번. 모든 지적공부는 지적서고에 보관. 모든 때에 틀렸죠? 왜? 지적서고에 보관하는 건 뭐에 대해서만? 이거에 대해서만 있잖아요. 끝.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자, 요거는 자 80페이지에서는 뭐를 먼저 풀어보느냐. 37번서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관리 등 지적공부 관리 등이래요. X 틀린 거. 1. 지적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나왔다. 자,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 전산 기록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자, 박원순 시장하고 각 구의 구청장 얘기하는 거지. 자, 관할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 오케이. 그 지적 공부를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연구의 보존.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 지적 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 서고 설치해 갖고 그곳에다 지적 공부를 연구의 보존. 5. 단 가로 정보 처리 시스템은 지적 서고에 보존될 수가 없죠. 어디에다가 1번에 나왔잖아요. 지적 정보 관리 체계의 연구의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문에서 가려놓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해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 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 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 자료, 공시지가 전산 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게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자, 요거는 단답으로도 그 3번 지문이 예전에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공부 과세자료, 부동산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을 찾으세요 하고 그 4가지 자료 형광펜 쳐놓으셔야 돼요. 4가지 주민등록 전산 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 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 자료, 공시지가 전산 자료. 단답으로도 그걸 시험에 기출문제 물었습니다. 자, 4번 갈게요. 4번 지문은 자 뭐냐면은 여러분들 35번 문제하고 또 관련된 겁니다. 35번 기출문제, 독립된 기출문제인데 35번 문제하고 37번의 4번 지문이 뭐와 관련된 문제인지를 말씀드릴게요. 그거 잠깐 빼놓고. 지적 전산 자료 얘기입니다. 지적 전산 자료 이용에 관한 문제. 자, 이 문제인데 이건 이제 잠깐 이따 또 정리해 보기로 하고 먼저 37번 푸니까 이제 5번, 37번에 4번을 잠깐 빼놓으세요. 5번.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전부 일부가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정답 X 5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가 없죠. 토지대장이 불타 없어졌으면 지체 없이 복구하는 거지 상급 권한자의 승인이 필요가 없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뭐를 풀어보느냐. 자, 35번 문제 왼쪽에 80페이지 그거하고 37번의 4번 문제 지문이 뭐와 관련된 주제냐면 요거 관련된 주제입니다. 지적 전산 자료 이용 문제. 요건 뭐 독립적으로도 시험 문제 2번 났었어요. 한번 볼게요. 지적 전산 자료 이용 문제는 자, 갑니다. 지적 전산 자료 이용할 때는 자, 먼저 심사 거쳐야 되고 이용이 타당하다는 이용 승인이 떨어져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전산자료 이용 절차는 2단계 절차 거쳐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심사 절차와 승인 절차 거쳐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37번 문제 여러분들 교재 보시기 바라고. 심사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요걸 시험 문제 단답으로 출제한 기출문제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37번 문제 풀었어요. 자, 그럼 보시면 35번 문제구나. 35번 문제가 지금 요거를 독립적으로 물은 겁니다. 지적전산자료 이용, 그거 기출문제예요. 자, 누구한테 이용 심사 받아야 됩니까? 그걸 독립적으로 물은 겁니다. 누구한테 심사 받아야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심사를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사를 받았으면 이용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그럼 이용 승인은 이용 범위에 따라 달라요. 이용 범위에 따라서 자, 대한민국 지적전산자료 전국, 그 다음에 서울시 지적전산자료 시도. 자, 서울시내 각 구의 지적전산자료 시, 군, 구. 이용 범위가 대한민국이냐 서울특별시냐 지금 동작 분야에 따라서 이용 승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이 권한자는 암기 안 하셔도 돼. 뭐 국장, 시도지사, 지구구청장 이런 거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이 2단계 절차가 거쳐서 이용하는데 요 이용에 대해서 면제되는 자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인데 자, 첫 번째 심사를 면제시켜 주는 자가 있어요. 심사 안 받아도 이용할 수가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뭐만 받으면 이용 승인만 떨어지면 이용되는 자가 있어요. 이걸 시험에서 한번 냈고 이게 누구냐? 국지입니다. 국은 중이라고 얘기해도 되지.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이용하고자 하는 때는 뭐만 받으면 이용 승인만 받으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면제? 심사가 면제된다는 거. 이거를 승인을 면제받는다 이렇게 한번 출제했었고 국가 지자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때는 승인 면제되는 게 아닌 뭐가 면제됨? 심사가 면제돼요. 자, 두 번째 이걸 또 출제했어요. 자, 요거는 뭐 작년에 냈던 기출문제 그대로 또 있네. 37번에 4번 지문 제가 남겨놨잖아요. 자, 이번에는 심사 승인 다
다 면제되는 자가 있어요. 심사도 안 받아도 되고 승인도 안 받아도 되고 이용 신청할 때 사용료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용하는 거냐면은 토지 소유자가 지역전산 자료를 이용하는데 남의 게 아니라 자기 토지. 자기 토지 지적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사망한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피상속인의 토지 지적전산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때는 뭐와 뭐를 면제시켜주냐. 심사도 면제시켜주고 승인도 면제시켜줘. 요것도 이제 출제돼서. 요게 이제 37번에 지금 교재 37번에 4번 지문이 지금 이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세요. 지금 그게 이건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요 정도 구조는 꼭 아셔야 이제 문제 접근 들어가니까 요 정도 하시기 바라고. 그럼 35번 문제, 37에 4번 문제 다 해결했어요. 다 해결했으면 이제 마무리 파트가 뭐가 남아 있느냐? 38번서부터 자 81페이지 38번서부터 문제가 몇 번까지냐면 교재 83페이지 42번까지 5문제구나. 자, 이게 지적공부 파트의 법조문의 마지막 파트 얘기입니다. 복구라는 주제가 있어요. 자, 요거 보실게요. 지적 공부 복구.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공부가 물리적으로 소실됐을 때 그걸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복구 이렇게 불러요. 그럼 지적공부가 소실되었을 때는 자 지체 없이 복구하면 돼. 지체 없이. 그럼 지체 없이 복구한다는 것은 뭐가 필요가 있냐면은 상급권한제 승인이라는 절차가 복구 시에는 절대 필요가 없다는 거. 이걸 이제 한번 출제했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요 복구하고자 할 때 복구시키는 자료가 있어요. 복구시키는 근거 자료가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시키는 근거 자료가 7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시키는 근거 자료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또 지문이 개별적으로 잘 나오고 이건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고요. 자, 요거는 개별적인 지문으로 들어가는 주제로 잘 납니다. 이 법조문은. 2가지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시키는 자료는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이어야 돼. 이건 지문으로 독립된 문제로 나지는 않아요. 지문으로 이제 매 끼워서 나오는 곁가지 지문으로 이제 출제가 될 것이고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복구시키는 자료 근거 자료 7가지 변별하는 거 이걸 독립적으로 2번이나 출제를 했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복구시키는 절차인데 굳이 이쪽을 뭐 여러분 정리하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복구시키는 절차는 최상위 난이도 문제인데 이쪽은 최근 10년 기준으로 절대 건들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건드렸을지 몰라도 건들지는 않는데 뭐 일단은 뭐 시험 범위에는 해당하니까 뭐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자, 지적 공부가 불타 없어졌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조사부터 해야지 뭐. 조사했으면은 자, 뭐를 만들어야 되느냐? 작성해야 돼요. 뭘 작성해야 되느냐 하면은 대장 복구시킬 문서를 작성해야 돼. 그걸 조사서 이렇게 불러요. 지적도 그림 불타 없어졌잖아. 도면 복구시킬 문서를 작성해야 돼. 그걸 자료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조사서하고 자료들을 만들고 나면은 자, 조사서에 나와 있는 복구시킬 면적과 자료도의 이제 면적 지정 값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면적을 복구시킨 자료가 없으면은 자, 뭐 해야 돼? 측량해야 돼. 이걸 복구 측량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측량하고 나면은 복구할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결정했으면은 그걸 토지 소유자들도로 구청에 들어와서 당신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해 놓은 사항이 구청이 불이 나갖고 토지대장 지적도가 불타 없어졌고 다시 그걸 복구시킬 당신의 인적사항하고 당신 땅에 관한 토지 표시 사항이 다 결정되었걸랑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이의 신청하러 지금 들어올래? 와서 지금 뒤다볼래? 이의 신청할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게시를 해서 15일 이상 자 게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주고 자 그에 따른 경계 면적 조정하고 나면 이제 복구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복구 절차는 이제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패턴 유형이 자 보시면은 자 38번이 옛날 패턴.
지적 공부 멸실된 경우 복구 절차도 순서.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찾아야죠. 조사부터 나와야 되니까는 1, 2, 3, 4, 5가 다 조사니까 1번 갖고, 자, 첫 번째 단계 갖고는 1, 2, 3, 4, 5 구별을 못하네. 자, 두 번째는 작성해야 된다 그랬죠. 대장 복구시킬 문서를 조사서, 도면 복구시킬 문서를 자료도 맹그는 거, 작성 나와야 돼. 그러면 그래야 1번 하나가 탈락하네. 2, 3, 4, 5에서 놀아야죠. 그러면 다음 복구 자료 조사서, 복구 자료 도 맹글었으면은 자, 뭐 해야 돼요? 복구 측량해야죠. 그러면은 측량 나오니까 5번 탈락하네. 그러면 2, 3, 4로 줄어드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게시해야죠. 이의 신청하러 오라고 게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복구 후에 게시해야 돼요? 복구 전에 게시해야 돼요? 복구 전에 게시니까 2번 탈락 됐죠? 됐죠? 그러면 그 복구하고 나서 게시했으면 이의 신청하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번 탈락하죠? 그럼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 단답 보세요. 지적공부 복구를 위한 관계 자료 중 소유자에 관한 사항 복구 자료 사용할 수 있는 거 단답 꼭 기억해 두시라 했죠. 뭐와 뭐? 부동산 등기부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 5번. 그 다음 40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복구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었죠. 자, 요거는 뭐를 물은 거냐면 자, 토지 표시 복구 자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7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7가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4번이요. 측량 수행 계획서가 그 법전에 나와 있는 7가지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자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토지 이동 지적 정리 4장 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